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제 12장은 제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2장은 저희가 나중에 이 챕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2학년 1학기 때 벡터 캘큘러스라는 과목을 배울 때 그때 12장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12장과 그 교재에 보면은 이제 16장 맨 마지막 절이 이제 그 벡터 미적분학이라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12장과 16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 2학년 1학기에 따로 이제 또 독립적인 과목으로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위는 그 다변수 함수의 적분 정도만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3개짜리 최대 변수가 우리가 이제 볼 거는 변수가 이제 2개나 3개 정도를 이제 캘큘러스에서 다루게 되고요. 그보다 더 많은 변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제 다른 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변수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독립적으로 또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수가 그 3개 이상 되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 뭐 미분이나 적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일반화된 이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다른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저희가 캘큘러스 시간에 다루는 것은 이제 변수가 2개나 3개짜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변수가 그 3개짜리인 것들을 좀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평면의 방정식하고요. 평면의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공면, 2차 공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본 적이 보신 거죠. 변수가 3개짜리 변수가 3개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이제 문자가 3개가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역이 이제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을 볼 수 있는 영역까지는 3차원이기 때문에 x, y, z, x, y, z 점에서 어디로 가는 것들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의역을 볼 수 있는 지점까지의 변수는 3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제 우리가 주된 오늘 절에서는 사실은 이제 g equal fx, y 예,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변수 하나에서 변수가 2개가 된 정의역을 보시는 거죠. 이제 정의역이 지금 여기서는 정의역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예, 평면에 정의역이 있습니다. 평면에 이렇게 정의역이 있어요. 정의역이 뭐 이런 식으로 평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평면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의 값은 역시 여전히 실수죠. 여전히 실수인데 치역은 어떻게 되나요? 치역은 Z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굳이 다른 문자를 쓰지 않고 3차원 좌표 계산에서 이 치역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XY라는 점이 주어지게 되면 그죠? 그것의 값은 G equal fxy 시수값이니까 그 Z 좌표는 뭐죠? 이 Z 값을 여기다가 주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x, y, z라고 하는 점을 도식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g equal fxy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x, y가 z랑 어떤 식으로 이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그래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의역과 치역을 도식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 정의역을 항상 그래서 먼저 항상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정의역. 그래서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이 xy 정의역이 상당히 중요하죠. 정의역이 뭔지를 항상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함수의 정의역은 전체 실수 그러니까 구간일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정의역이 뭐라고요? x와 y의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러한 정의역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z 이꼴 x의 로그의 y 빼기 x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것의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yx를 아무 숫자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4,1은 정의역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4,1은 이 정의역에 들어가죠. 그죠? 그러나 2,2는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다가 로그의 이게 x잖아요. 이게 y고 그러면은 2 빼기 4를 하게 되면 그러면 로그의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로그의 마이너스 2는 정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로그는 항상 정의역이 뭐예요? 양수였어요. 로그의 정의역이 항상 0이 아닌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로그 안에 있는 이 y-x 스퀘어가 항상 이것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정의역이 되겠죠. 그죠? 이걸 만족하면 정의역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 포물선의 위에 있는 부분. 이 포물선은 자체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포물선을 우리가 점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점선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포물선은 들어가지 않는 이러한 이 부분이 정의역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었을 때 다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 전체 평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이 어디인가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해서 뭐 그래프가 나오고 함수가 나오고 그죠? 화살표로도 표시를 했다가 그죠? 뭐 그래프로도 표시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시각화시키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제 시각화해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걸 굉장히 편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이런 이 x, y, z에 관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면 이것을 뭔가 시각적인 정보로 환원하고자 하는 거죠. 시각적인 정보로 환원하는 방법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좌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z equal fxy라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 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x, y, z 좌표계에서 보시면 여기 있는 어떤 x, y라고 하는 이 점에 대해서 그죠? 이 높이를 결정하는 거죠. 그죠? 이 높이를 결정하는 이 부분이 지금 z equal fxy에 해당하는 점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졌다면 그 각각의 정의역에 있는 점마다 우리가 그죠? 각각의 정의역에 있는 점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찍어 가지고 이 점의 정보가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f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f가 만약에 연속함수다. 여기서 연속이란 말은 좀 따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연속을 받아들이는 건 어떤 센스냐면 이 그래프를 이제 봤을 때 XY가 촘촘하게 이게 다 점이 XY에 대해서 모든 점에 대해서 이렇게 촘촘하게 다 찍으면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 이 그래프에 구멍이 없다. 그러니까 빠진 점이 없이 그리고 갑자기 뚝 끊어진 점이 없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 평평한 판에다가 우리가 망치로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이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연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연속 함수라면 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 D라는 이 평면의 영역을 우리가 어떤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해서 이렇게 그죠? 울퉁불퉁하게 만들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뜯어내거나 아니면은 뭐 구멍을 뚫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뾰족한 점이 생기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뾰족한 점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꽃갈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함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제 그래프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D를 통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점들을 다다다닥 찍어가지고 위에 있는 점을 찍어서 그것들을 연결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을 해서 이제 뭔가 모양을 만들었을 때 그죠? 이것에 구멍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구멍이 no hole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또 직관적으로 또 보면은 개미가 이 위를 기어 다닐 때 갑자기 쑥 빠지는 일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 가능성이라는 것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이 그래프의 표면이 뭐라고요? 매끄럽다. 표면이 매끄럽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가 시각화하는 정보는 뭐라고요? 이 함수의 그래프, 여기서 이제 그래프라고 부를 텐데, 여기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래프는 그래프를 형식적 기호를 쓰게 되면, 그래프를 형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뭡니까? 함수의 f의 그래프는 뭐의 집합의 모임이냐면 x, y, z라고 하는 점들의 모임인데 z 이꼴 fxy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즉 높이가 fxy 값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이러한 점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f의 그래프입니다. 그죠? 3차원상의 점들을 다 모아놨다 이 말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이게 이제 형식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림 그리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뭐 fxy가 뭐 6 마이너스 3x 제일 쉬운 게 뭐 1차원적인 거라고 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변수가 하나일 때, 즉 말하자면은 변수가 여기가 이 부분이 없었다고 쳐보면 이 부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변수가 하나짜리였을 때는 z라고 하면 그죠? 여기가 z라고 하면 이건 항상 z니까요. 여기 요거만 보면은 변수가 있으면 여기 직선인데 변수가 하나가 늘었죠. 변수가 하나가 예를 들면은 2y라는 게 늘었어요. 추가가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예, 직선이 평면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때 봤던 에너지 그러니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갔을 때의 그 대상에 대응되는 것들, 대응되는 상호작용들을 보게 되면 점은 선으로 가고 선은 면으로 가고 그죠? 곡선은 곡면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변수가 하나짜리였을 때는 선이었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추가되면서 면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 z 이꼴 6-3x-2y는 보시면 이것은 6 빼기 3x 빼기 2y는 z니까 이 x하고 y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이것은 6x는 3x 플러스 2y 플러스 z라고 하는 이게 뭘 만족해요? 예, 평면의 방정식이죠.
예, 이것이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평면의 그 방정식은 이렇게 보면 아까 6x 플러스 3x 플러스 2y 플러스 z니까 그죠?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 그죠? 3, 2, 6인 거죠. 3, 2, 6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나가는 점이 여기 2, 0, 0, 그 다음에 3, 0, 0, 3, 0, 그 다음에 0, 0, 6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직인 좌표는 이렇게 이 방향의 수직인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우선 그리고요. 이것을 쭉 늘리면 확장하면 평면의 방정식이 얻어지죠.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이 얻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정의역은 전체 실수가 전체 xy 평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무한히 긴 평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예를 보면 예를 들면 z 이꼴 9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함수를 봤을 때 이런 함수를 시각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변수 두 개짜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빨리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점을 이렇게 몇 개 찍어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당장 그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점을 몇 개 찍어 보면 되거든요. 이제 정의역을 우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전체 숫자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정의역 D는 뭐냐면은 그죠? 정의역은 x, y로서 9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이 항상 양수인 이런 범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게 반지름이 3인 원 안에가 바로 이것이 이제 정의역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정의역은 원의 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x 이 9 빼기 x제곱 y에서 x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9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이 높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 9라는 것과 xy 점의 거리의 차이다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x 원점에서 이것은 잘 보시면 이게 원점에서 x, y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원점에서부터 xy 거리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요? 높이가 낮아진다. 그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xy 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어떤 xy, 그러니까 원점 대칭인 거잖아, 얘는. 그래서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의역은 지금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점에서 원점에서 멀면 멀수록 높이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보면은 원점 9 이게 높이가 3인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 반지름이 3인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칭적이니까 모든 원점 대칭이니까 모든 방향에 대해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모양이 뭘까요? 예, 9죠. 예, 9입니다. 왜냐면은 그죠? 이 점이나 이게 같은 거리에 있다면은 그죠? 이게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죠? 같은 높이를 가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높이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이 충분히 스마트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원점에서 이게 거리에만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XY의 위치에 특별히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원점에서 어느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그냥 이게 그 높이가 결정이 된 거죠. 그 높이는 다 똑같아요. 저 원을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이 모양이 뭐라고요? 굉장히 대칭적인 형태의 모양이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밑에가 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원들을 첩첩이 쌓아 올린 것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어제 지난번에 봤던 엘립소이드의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타원면인 거고요. 근데 이제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얻는 방법은 이것이 양변을 제곱해 보면 z가 이게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었습니다만 이것을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z제곱은 9-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리하면 모든 문자들을 왼쪽으로 옮기게 되고 숫자만 오른쪽에 남겨놓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 y, z에서 원점에서의 거리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x, y, z와 원점의 거리가 뭐라고요? 이게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일정해요?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리가 항상 3이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어떤 중심점에서 어떤 점의 거리가 항상 일정한 애들의 모임, 그게 뭐라고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평면에서 원점에서 어떤 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하게 원이었죠. 이건 여기서는 이걸 구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이 보시면 이렇게 모든 거리가 어떤 점에서도 원점에서도 거리가 3인 이런 점들을 다 모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런 구면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구면 전체가 아니라 아까도 봤지만은 구면 Z가 음수인 부분은 빠져버리니까 우리의 구면은 사실은 요 상반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어퍼 헤미스피어라고 부릅니다. 어퍼 헤미스피어. 그래서 여러분이 북반구라고 북반구면이라고 하고 뭐 어떤 식의 말을 써도인데 이게 그래서 구면의 어떤 부분으로서 북극점을 포함하는 절반의 범위를 우리가 어퍼 헤미스피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함수와 그래프라는 것이 굉장히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아까도 봤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높이에 따라서 이것의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사실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어요? 2차 곡면을 살펴보면서 2차 곡면의 모양을 약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식의 방법을 썼었는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Z축의 약간 XY 평면에 평행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YZ 평면에 평행하게 잘라보고 그 다음에 XZ 평면에 평행하게 잘라보는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었잖아요. 그죠? 즉 각각의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라본 거죠. 그렇죠? 각각의 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평행하게 한번 잘라봤거든요. 그래서 세 방향으로 우리가 그 세 방향의 그러니까 세 방향을 수직 벡터로 가지는 평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세 방향으로 잘라봤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그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슬라이스를 해서 그 슬라이스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게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본다는 거거든요. 이게 단면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같은 엘립소이드라도 단면이 일정하면 그게 일정하게 줄어들면 그건 구면이고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으면 구면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그 단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보통의 경우는 이게 GT equal fxy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이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죠? 높이 정보가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얘가 실린더의 형태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 실린더의 형태를 어떻게 찌그러뜨려서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높이 정보가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단면을 높이 정보에 따라서 단면을 자르는 거, 즉 z equal k, 즉 xy 평면에 평행하게 이렇게 단면을 자르는 것을 우리가 단면을 자르게 되면 z equal fxy는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fxy는 뭔가 something 상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y에 관한 어떤 곡선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곡선들을 특별히 따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제 등위 곡선이다, 레벨 커브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커브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한 그래프의 xy 평면으로의 단면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z 있고 요런 걸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 지난해 여러분이 제가 표를 열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를 볼까요? 그 표를 보면은 표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보이세요? 예. 예.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요걸 양변에 역시 제곱해 보면 요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제곱해 보면 z제곱 이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콘에 해당하죠. 예, 콘에 해당합니다. 콘에 해당하는 거죠. 예, 여기 z 이꼴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래서 이게 콘의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면 얘는 그냥 당장 콘이라는 거를 이제 그래프가 당장 떠오르실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밑에는 이제 원점에서의 거리에 이제 이렇게 비례해서 역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높이가 점점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높이의 모양이 어떻게 돼야 되냐. 높이의 모양이 역시 뭐라고요? 이것이 이 단면으로 잘랐을 때, 즉 단면으로 자른다는 얘기는 z 이꼴 k라고 하는 평면하고의 교점을 보게 되면은, 그죠? 자른다는 얘기는 이 z 이꼴 k와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이게 결국 z 이꼴 k라고 k의 단면 k로 자른 단면의 모양을 보겠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제곱이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그죠? 이걸 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점에서 거리가 k가 된다. 높이가 바로 뭐라고요? 높이가 그 점의 거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래서 원점에서 거리가 이게 k가 되는 순간 뭐라고요? 그 점에 해당되는 거는 전부 다 높이가 k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서 단면은 항상 거리가 일정한 것에 대해서 거리가 일정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얻게 되면은 이 레벨 커브, 요 곡선이 뭐라고요? 요 K상에서는 이렇게 여기가 K죠. 여기서 Z 이퀄 K하고의 단면이 바로 원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원들이 점점 커지면서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뿔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등위 곡선을 이용을 해서 레벨 커브를 이용을 해서 이 z 이퀄 fxy의 어떤 시각적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등위 곡선을 이용한 함수의 그래프를 추측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